(30강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국화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화군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정 쌍떡잎 식물을 우리가 이제 기저군하고 그다음에 오하피군,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로 나누고, 핵심 진정 쌍떡잎 식물 중에서 여기 지금 구네랄리스를 빼고 나머지를 오하피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오하피군은 크게 3개의 리네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딜레니알리스에 속하는 그룹이고, 다른 하나가 슈퍼로지디, 다른 하나가 슈퍼에스테리디, 즉 광역 국화군하고 광역 장미군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게 광역 장미군의 장미군, 그리고 콩군, 그리고 아욱군까지 살펴본 거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는 광역 국화군에 대한 얘기예요. 광역 국화군도 2개의 목이 기저군이, 3개의 목이 기저군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국화군을 이룹니다. 그래서 국화군 내에서도 2개의 목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이 꿀풀군하고 그 다음에 초롱꽃군, 이렇게 큰 2개의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역 국화군에서 꼭 좀 알아야 되는 과들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제 녹색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석중목의 마디풀과, 석죽과는 비름과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다. 칭칭나무목의 칭칭나무과, 진달래목의 진달래과, 그 다음에 이제 꿀푸군 중에서 지칙과, 협죽독과, 용단과, 이런 과들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이제 얘기한 이 광역 국화군, 그 중에서 기저가 되는 단향목하고 그리고 이제 벌베리놉시달리스, 그러니까 매자나무 아제비목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이 2개 목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중목까지 소개를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국화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 국화군에서 기저가 되는 3개의 목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화군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광역 국화군에서 기저군이 되는 것은 단향목, 석중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벌베리놉시달리스. 근데 벌베리놉시달리스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목이고 주로 이제 남미에만 분포하는 목이기 때문에 단향목에 오늘은 단향과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중목의 중요한 과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향목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거는 겨우살이라는 식물이에요. 겨우살이, 동백나무 겨우살이, 그리고 참나무 겨우살이, 그리고 반기생성인 제비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겨우 살아가는 식물들, 기생식물들이 상당히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반기생성도 있고 완전 기생성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4개 과가 볼 수 있는 과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는 나하고 같이 채집 가서 채집한 제비꿀은 많이 보았을 테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 동백나무 겨우살이, 그리고 이제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가면 겨우살이,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참나무 겨우살이는 제주도에서도 서귀포 지역의 일부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통 관계는 이미 이제 분자 마커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동백나무 겨우살인데 동백나무에 붙어서 사는, 겨우 살아가는 이제 식물이다. 근데 이제 꼭 동백나무에만 기생하는 게 아니고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상록성 식물에는 대부분 다 기생할 수가 있어요. 여튼 이 동백나무 겨우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반기생성 제비꿀이라는 초본성, 단연생 초본성 식물이 있는데,
꽃은 5수송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술 5개, 암술 하나로 구성된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 파타고니아 쪽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가 흔한 나무 종류니까 거기에 겨우사리가 많이 붙어 살지만 남미 쪽에 가면은 노소파거스라고 그래서 남양 참나무 과가 있는데 이 노소파거스에 주로 붙어서 사는 이 겨우사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겨우사리들은 열매가 발달할 때 긴 깃털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에 따라서는 깃털 겨우사리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많은 깃털들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파타고니아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흔한 겨우살이에요. 거기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이고, 또 이제 파타고니아 쪽에 가게 되면은 칠레의 이제 고산 지역에 가면 방기생성 식물인 청목과라고 하는 것에 속하는 이런 이제 식물들도 꽃이 5수성이고요. 이 같은 겨우사리과의 그러니까 단양목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생식물이 주로 세계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칠레 발디비아 지역에 가면은요, 거기 지역은 템퍼레이트 레인포레스트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온대 지역인데도 우림을 형성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온대 우림이 지구상에 2군데가 있어요. 발디비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에 여러분들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오레곤주, 시애틀 이쪽에 이제 미국 북서부 지역이 템퍼레이트 레인포레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온대 우림을 형성하는 곳, 이 2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발디비아 지역의 남미 칠레 쪽에만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이제 운 좋게도 이 식물 꽃을 내가 이제 만날 수가 있었는데, 요건 이제 수술은 지고 여기 암술만 남아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꽃이 피어가는 단계인데, 얼른 보기에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자나무 비슷하다. 그래서 벌베르옵시달리스, 옵시다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아제비라는 뜻이에요, 보통. 그래서 메자나무 아제비목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쪽 지역에만 아까 여기 본 바와 같이 3속 4종만 자생하는 아주 작은 분류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슈퍼에스테리디에 속하는 기저군에 이 석중목 식물이 있는데요. 석중목에는 뭐 네펜투스라든지 또는 세비lum이라든지 또는 끈끈이 기계라든지 또는 마디풀과라든지 또는 선인장과라든지 석주과라든지 또는 분꽃과 같은 많은 우리에게 친숙한 식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석중목에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 34개에서 40개 과를 포함시키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큰 목입니다. 그 계통관계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저군을 이루는 군이 이 마디풀군입니다. 폴리고나이드. 여기에 속하는 과가 9개 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타마릭스라고 해서 위성류라든지 또는 마디풀과 또는 갯길경이, 질경이가 아니고 갯길경이과, 플럼바고, 그 다음에 이제 끈끈이 기계과, 벌레잡이 통풀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 군이에요. 그래서 이들 군들은 뭐냐면은 엔도스펌이 전분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치 엔도스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이 납토퀴논이라는 화합물을 가지고 있어요. 납토퀴논이 어떤 화합물이냐면 납탈렌에다가 퀴논 그룹이 모디파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글라이코시딕 본드가 붙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배당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유 파생 형질이 있는 군이 9개 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 중에 기저분류군들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석주군이라고 해서 코카리오필리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핵심 석주군은
여러 가지 공유 파생 형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더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주과하고 비름과 명아주과들이 속하는 이제 군하고, 그리고 이 뭐냐면 자리공과하고 분꽃과 번행초과들이 속하는 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선인장, 쇠비름, 석류불들이 속하는 군, 이렇게 주로 이제 군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마디풀 군에 속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마디풀과는 말 그대로 마디가 잘 발달되어 있다. 줄기에 마디가 발달되어 있고 초상 타겹이 발달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영 여기 특징을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누구가 쓴 박완서인가요? 그 많던 수영은 누가 다 먹었는가? 이런 글귀가 있는데, 여튼 수영을 조금 여기 학대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마디가 있어요. 마디에서 여기 이제 잎이고 잎 기부에 타겹이 있는데, 타겹이 줄기 부분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초상 타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디풀과의 특징이에요. 마디풀과에 잘 보면은 모든 마디풀과는 이와 같은 초상 타겹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잘 발달된 것도 조금 덜 발달된 것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초상 타겹이 발달된다는 게 이제 주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오수성인데 숙꽃은 있고 수술이 먼저 발달하고, 또 이제 암꽃이 따로 있어요. 암꽃은 암술 머리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화피는 오수성인데 비교적 작게 태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먹기도 하는 식물인데 대황인데, 대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초상타겹의 특징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엽기 종류도 초상타겹이 발달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쇳불엽기, 이파리 모양이 이런 삼각상으로 되어 있고, 꽃은 오수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엽기 종류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초상타겹이 마디마디 발달되어 있고, 꽃은 사수성 또는 이제 오수성으로 주로 이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메밀도 여기에 이제 속하는데, 옛날에는 구황작물로 많이 이제 재배를 했었고, 메밀 국수도 만들고 메밀로 여러 가지 혈압을 낮춰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메밀로 만든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삼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내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메밀 축제를 해요. 물론 이제 메밀이 흰색인 게 주로 있지만은 빨간색 메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영월 쪽에 가면은 가을에 빨간 메밀꽃밭 축제를 하는 곳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마디풀 군에 속하는 다른 과에 이제 위성육과, 그래서 얼른 보면 이제 이파리가 침엽상으로 침엽수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꽃피는 식물이고요. 꽃은 오수성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바닷가에 가면 객길경이를 볼 수 있는데, 객길경이과도 이쪽 군에 속하는 군이에요. 또 이제 요즘 아르메니아라고 그래서 많이 화단에 재배하는 식물도 이 객길경이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또 이 아열대 지역에 가면은 블루플라워로서 널리 재배하는 이 슈러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객길경이과 식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디풀 군에서 식충식물군이 여기에 속하는데, 주로 이제 식충식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라든지 또는 끈끈이 주걱이라든지 끈끈이 기계라든지 이제 주로 이제 세개속이 여기에 속하고요. 이제 시방은 삼실로 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측막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끈끈이 주걱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산 끈끈이 주걱인데요. 여러 가지 뭐랄까 선점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 꽃은 오수성이고, 암술머리가 길게 깊이 갈라져서 6개로 갈라져 있는데 삼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잎은 우리나라 끈끈이 주걱하고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이제 끈끈이 주걱인데요. 끈끈이 기계인데, 우리나라 이제 끈끈이 기계도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완도 보길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암술머리는 이제 뭐랄까 깊이 갈라져 가지고 삼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꽃은 오수성이고요. 줄기가 직립하는 게 끈끈이 주걱하고는 다르죠. 요거는 이제 호주 서부에 있는 끈끈이 기계인데요. 굉장히 커요. 거의 막 한 50cm씩 이렇게 크게 자라는 끈끈이 기계입니다. 근데 고추 구조라든지 잎 모양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끈끈이 기계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제 끈끈이 주걱 종류이고, 요거는 또 이제 수생식물로서 살아가는 이 알드로반다라고 하는 이 식충식물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출랩을 형성해서 물속에 사는 곤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세계속이 여기에 이제 속하고요. 그 다음 이제 벌레잡이 통풀과에 속하는 식물 네펜투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쪽 그룹인데요. 네펜투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그 필리핀 원산인데, 요거는 내가 이제 숫꽃을 찍어 놓은 거고, 숫꽃은 암술은 태화되어 있고 하피아하고 수술만 있어요. 수술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암꽃은 암술머리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정이 되면은 열매가 길게 이렇게 삭과 형태로 자랍니다. 그래서 주로 이 네펜투스는 암수꽃이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화서상으로는 한 개체에서 암화서, 수화서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폴리고노이드 그룹, 그러니까 그 마디풀군의 일반 마디풀과하고 객길경이과, 유성육과군하고, 그 다음에 끈끈이 기계가 속하는 식충식물군하고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석죽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석죽군 중에서 이 기저군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군이어서 놔두고, 이 코어가 되는, 그러니까 핵심 석죽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핵심 석죽군들의 먼저 이제 비름과 명화죽과 석죽과, 요즘은 비름과와 명화죽과를 합해서 하나의 비름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비름과하고 석죽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핵심 석죽목에 속하는 약 24개 과들은 어떤 공유 파생 형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시브 튜브 플라스티드. 여러분들 애떡잎 식물을 얘기할 때 시브 튜브 플라스티드가 단백질성이고 웨지 모양으로 생겼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진정 쌍떡잎 식물 중에서도 단백질성 저장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핵심 석죽군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석죽군에 해당되는 식물들은 그렇지만은 웨지 모양이 아니고 프로테인 필라멘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색소로서 여러분들 꽃의 색소, 색깔을 결정하는 중요한 컴파운드가 뭐냐면 엔토시아닌이에요. 근데 엔토시아닌이 없고 베탈레인, 베타잔틴 계열의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토시아닌은 폴리페놀 계열의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이 베탈레인, 베타잔틴은 뭐냐면은 트립토판 단백질로부터 유도되는 나이트로젠을 함유하는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주가 뭐냐면 만생 배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스포몹스 씨드를 가진다. 종자의 배유는 중복수종에 의해서 발달을 하죠. 근데 이 핵심 석죽목에 속하는 식물들의 배유는 실제 배유가 아니고
뉴셀러스 셀, 그러니까 어머니의 배주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 세포가 발달해서 배유와 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3N짜리 배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2N짜리 어머니 세포가 배유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 종자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시브티브 플라스티드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건데, 이 단백질성 인클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게 웨지 모양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필라멘트들이 유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각형, 육각형, 부정형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엔토시아닌 색소가 아닌 베탈레인 색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조금 내가 이제 여담을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이제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내 이제 지도 교수가 이제 빌리 터너라는 분이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 키모텍소노미를 하는 사람 중에 톰 매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톰 매부리.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유기화학자예요. 그런데 이제 식물학과에서 케미칼 텍소노미를 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원래는 독일 분인데요. 이제 텍사스로 이민을 와서 텍사스 주립대학에 정착을 했는데, 이분이 독일에 있을 때 최초로 1960년대에 이 베탈레인이라는 색소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탈레인이라고 하는, 베타는 뭐냐? 베타 불가리스가 사탕무의 학명이에요. 베타 불가리스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베탈레인이라는 색소를 발견하게 됐느냐 얘기를 하는데, 사탕무 공장에 갔더니 이제 사탕무 쥐백을 짜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쥐백, 이제 그 찌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찌꺼기를 보통 이제 뭐 사료용으로 만들든지 또는 이제 버리든지 또는 퇴비용으로 쓰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조금 이상한 색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색소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요 사탕무 빨간 거를 쪄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색소가 자기가 보기에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얘기예요. 엔토시아닌이나 이런 색소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제 이걸 구조를 밝히기 시작을 했는데, 밝혀놓고 나니까 이제 1960년대 처음 이 논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베타레인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다. 왜? 베타에서 나온 색소다, 베탈레인. 그래서 이제 베탈레인이라는 색소가 세계에 처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미국에 이제 대학에서 스카웃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논문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었고, 또 실험실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실험실에서 내가 이제 많은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이트로젠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컴파운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험실에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선인장 꽃에서 이 베탈레인 색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선인장을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선인장 조직 배양체에서 이 베탈레인을 많이 합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베탈레인 색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립스틱을 만드는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먹을 수 있는 색소이기 때문에 무해하니까. 왜냐하면 화학성 립스틱은 유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했던 분인데, 여튼 이분이 이제 이 베탈레인 색소를 처음 베타 불가리스에서 발견을 해서, 그러면 근연화는 다른 식물에는 없는가 보았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코케리오필랄리스, 즉 석중목과 근형과들에서만 나타나는 유일한 특징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튼 이제 베탈레인에 대한 스토리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캄필로트로푸스 오비오를 가지고 있다. 만생 배주를 가지고 있다. 퓨니크라고 마이크로필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가 한 바퀴 빙 돌아서 만생 배주를 만들고 있다.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아까 특징이 아까 페리스포모스 씨드를 갖는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공유파생 형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군이고 이게 이제 석중목과 연관된 군들이에요. 그래서 석중목과 이제 연관된 그러니까 석축과와 연관된 군들인데 석축과에 이제 가까운 비름과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름의 어린 잎들은 이게 비름이 굉장히 내가 이제 지금 식물원을 만들고 있는데 비름이 잡초 중에 뽑아내기 굉장히 힘든 잡초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언제 한번 오시더니 이거 왜 나물로 안 먹느냐고 그래.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 아마 비름나무를 시장에 가면 팔기도 합니다. 여튼 이 꽃을 보면은 이제 그런 오수성이고 근데 꽃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만한 꽃이 조금 큰 식물이 비름가에 없을까 해서 보니까 그래도 조금 세무룹이 꽃이 조금 큰 편입니다. 세무룹을 우술이라고 하죠. 나는 이런 걸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마디에 좋다, 관절에 좋다 해서 이 세무룹 즈백을 여러분들 많이 판매를 해. 관절에 좋다고. 근데 정말 좋은지는 난 모르겠고 여튼 간에 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오수성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꽃잎도 그 안쪽에 가늘지만은 원래는 이제 5개고 수술도 5개입니다. 그리고 시방은 하나로 되어 있고 시방 상이고요. 이제 맨드라미도 여기에 속하고 맨드라미 꽃도 자세히 보면은 뭐 맨드라미의 색깔이 여러 가지 종류니까 아까 같은 세무룩과 같은 꽃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천일홍도 여기에 이제 속하는 군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명아죽과 옛날에는 명아죽과하고 비름과를 독립을 시켰는데 지금은 한 개과로 우리가 묶습니다. 명아주도 종류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아주 속 중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가 이 키노아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키노아를 뭐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판매합니다. 그런데 남미 지역에 가면은 남미, 안데스, 고산 지역 이런 데서는 다른 작물은 안 되고 반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키노아밖에 재배가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키노아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뭐 모래 땅에 이렇게 사막 지역에 재배하는 걸 볼 수 있고, 요걸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키노아라고 해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내 거가 좋은 거는 잘 모르고 남이 좋다고 하면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키노아를 요즘 꽤 비싸게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명아죽과에 속하는 식물, 명아죽과 비름과가 합해진 과에 속하는 식물 중에 또 유명한 식물이 시금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금치 꽃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암꽃인데요. 시방하고 암술밖에 없어요. 암술대밖에. 숫꽃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금치는 많이 먹어봤어도 시금치 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 여튼 꽃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금치 재배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뽀빠이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이제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고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염생 식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솔장다리라든지 또는 퉁퉁마디를 말려 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판매를 합니다. 이걸 함초라고 그래요. 함초라고. 함초가루가
뭐 우리나라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함초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함초 가루를 판매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퉁퉁마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속하고 염생식물인 칠면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비름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또한 이제 비름과 연관이 깊은 과 중에 이제 중요한 기본과가 되는 석축과 식물이 있어요. 석축과는 81속 2625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특징이 주로 이제 꽃받침이 통으로 유압이 돼 가지고 꽃을 둘러쌉니다. 아래에서. 물론 시방 상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방 하위인 꽃같이 통꽃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는 갈래꽃이고 꽃받침이 통으로 이렇게 꽃잎을 아래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꽃은 주로 이제 5수성 또는 4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이 대생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끈끈이 대나물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잎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대생을 해서 줄기를 둘러싸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꽃받침이 유합되어서 꽃받침 통을 이루면서 꽃잎 아래쪽을 길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꽃잎은 5장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이제 화관이 부화관이 발달되어 있고 수술은 10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술대는 3개로 나누어져 있고 시방상이고, 요거는 이제 꽃받침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꽃잎이 있는데 그 꽃잎을 뜯어내고 나면은 수술 10개, 그 다음에 암술머리 3개를 볼 수 있어요. 주로 이제 프로토 엔드로스 타입이기 때문에 수술이 먼저 생장하고 나중에 암술이 생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술이 생장할 때는 암술은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다 떨어지고 나면 암술머리가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장구채 종류라든지 멜란드리움 또는 사일렌 계열의 이 식물들도 전부 다 같은 특징을 공유해요. 그래서 꽃받침이 통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제 퉁퉁한 것도 있고 좀 길쭉한 것도 있고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방을 잘라 보면은 독립중앙태자로 되어 있어요. 프리센트럴 플라센테이션. 독립중앙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씨방실이 끝까지 이렇게 중축을 이루지 않고 중간쯤에서 끊겼어요. 그래서 위에는 프리한 상태이고 아래쪽만 이 중앙에 태자 뭐냐면 중축이 남아서 거기에 태자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태자들이 중축으로 배열되어 있는 독립중앙태자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꽃받침이 나중에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열매를 둘러싸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포나리아라고 해서 비누풀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는데 이게 이제 사포닌이 많이 들어 있어서 옛날에 이제 비누 대용으로 썼다고 하는 그런 식물이고, 이것도 이제 같은 특징이고 꽃받침통이 이거는 이제 길쭉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산에서 보면 꽃 색깔이 굉장히 주황색으로서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동작꽃이라든지 또는 뭐 가지 동작꽃, 털 동작꽃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들이 다 이 석축과에 속하는 군이에요. 또 이제 밭에 가면은 많은 잡초로 자라고 있는 새별꽃, 별꽃 이런 종류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데, 이것도 이제 꽃잎이 5장인데 꽃잎이 깊게 갈라져서 10장 같이 보이는 특징이고, 이제 암술머리가 5개로 갈라져 있고 수술은 10개입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벼룩나물 종류는 수술이 암술머리가 3개로 갈라져 있고 꽃잎은 깊게 10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2개씩으로. 그런가 하면 이제 점나무나물 속 같은 경우는 꽃잎 10편이 조금만 갈라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암술머리는 5개, 수술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참개별꽃 같은 경우는 암술머리가 비교적 암술대가 2분의 1까지 깊이 갈라져 있고,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암술은 꽃잎은 이렇게 이제 이건 독립적으로 5개 또는 6개, 7개, 8개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페랭이 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꽃받침통이 밑에서 둘러싸고 있고 꽃 시방상이이고 독립중앙태자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배하는 페랭이, 이거는 이제 뭐 술페랭이, 뭐 꽃잎 10편이 어떻게 나누어 있는가에 따라서 너도개미 자리인데, 요거는 이제 암술머리가 4개로 갈라진 그룹이고 수술은 10개고요. 이건 이제 들개미 자리인데, 요것도 이제 암술머리가 3개로 갈라진 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안개꽃 종류, 이것도 끈끈이 말뱅이 나물이라든지 안개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 석축과에 속하는 군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석축과에 속하는 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이 자리공과, 분꽃과, 번행촉과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군들은 이 플라스티드 크리스탈이 글로불라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플라스티드 크리스탈이 아까는 사각형, 오각형인데 이거는 원형으로 된 군이다. 여기에 속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자리공이 속하는 자리공과 식물이 있습니다. 자리공과 식물은 꽃이 필 때 보면은 이 암술들이 거의 이생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수술이 먼저 생장하고 수술 지고 나면 암술이 생장하는데 거의 이생하고 꽃이 위쪽으로 향해 있는 게 우리나라 자리공의 특징이고, 반대로 미국 자리공은 꽃이 아래로 향해 있고 이 암술들이 5개가 거의 유합되어서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물론 이제 열매가 익으면은 이런 식으로 장과상이 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자리공도 열매가 익으면은 둥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씨방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분꽃과 식물, 주로 이제 저녁에 꽃이 피는 분꽃과 식물도 여기에 속하는 이제 분꽃과가 이 그룹에 속하고요. 분꽃과 식물들도 이제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안쪽에 꽃잎이 있고, 시방상이고, 이 꽃잎, 그 다음에 수술,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번행촉과의 번행초, 바닷가에 가면은 다육식물이면서 꽃이 오수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번행초도 여기에 속하고, 또 이제 번행촉과 식물 중에 요즘 널리 재배하고 있는 리빙스턴 데이지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이게 이제 데이지라고 해서 국화과 식물이 아니고 원래 번행촉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암술 때는 5개로 갈라져 있고 수술은 굉장히 숫자가 많고요. 또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길가에 많이 재배하는 막사국, 송역국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 번행촉과에 속하는 식물들, 다육성 식물입니다. 주로 이제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이제 석류풀과에 속하는 식물도 이 그룹에 속하고 모르고, 그 다음 이제 몬티아과에 속하는 식물들도 이제 다육식물로서 오수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마이너스 레터스라든지 또는 이 시스탄테 같은 관상용 식물들도 여기에 속하는 군이에요. 또 이제 남쪽에 가면은 열대지방에 가면은 열대 시금치라고 해서 재배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걸 잎을 먹습니다. 시금치 같이 이 바셀레이스에 속하는 식물들도 거기에 속하고, 또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사막에 적응한 다육성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다이데리에이스에 속하는 식물, 여러분들 완도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이거 재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이데리에이스 석중목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선인장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 석중목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선인장과입니다. 세계적으로는 1,400종이 있고, 선인장과는 기본적으로 CAM 플랜트, 크로스라세안 애시드 메타볼리즘을 하는 광합성의 CAM 플랜트다. 그 다음에 잎은 주로 태화되어 있다. 일부는 잎이 남아 있어요, 초기에 선인장들은. 그리고 이제 그 잎이 태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가지 전체가 태화돼서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잎이 태화돼서 가시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용어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아레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많고 꽃은 합판 상생을 하고 그 다음에 측막태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초기에 발달한 선인장 종류는 잎이 남아 있고 잎과 뭐냐면 줄기 사이에 여백에서 가시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리고 꽃잎 꽃받침 숫자가 많고 수술도 많고 뭐랄까 그 아까 이제 측막대자로 이루어져 있던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방 하이고 하이판티움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수술이 있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인장 중에 잎이 발달한 선인장이에요. 로도캡터스. 꽃도 굉장히 크고 꽃은 선인장 꽃으로 되어 있는데 잎을 보면은 저와 같이 잎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잎과 줄기 사이에 여백에서 이렇게 가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장 가시도 있고 잎도 있어요. 이런 식물은. 꽃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암술머리가 서로 유압이 되어 있고 수술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이판티움 화상대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모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시가 거꾸로 발달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티아 선인장인데 오픈티아 선인장을 보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가시가 나오는 점에서 여기서 새로운 줄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꽃으로도 발달하고 또는 새로운 줄기로도 발달을 합니다. 오픈티아 선인장을 보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시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오픈티아 꽃이고요. 오픈티아 꽃. 여기 이제 암술머리는 유압되어 있고 수술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하이판티움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부채 선인장들 보면 부채에 또 부채가 나오고 하는데 그 부채가 어디에서 나는가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꽃이 어디에서 이렇게 피는가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가시가 나는 점에서 꽃이나 새로운 줄기, 꽃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인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기둥선인장 종류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기둥선인장 종류인데 특징 그대로 암술머리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고 수술이 많고 꽃잎 꽃받침이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방 하이이고 하이판티움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선인장 꽃이에요. 여러분들 선인장 꽃은 굉장히 빨리 피고 빨리 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인장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1시간 내에도 꽃이 피었다 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선인장은 원산지가 신대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페루라든지 볼리비아 이런 쪽에 가면은 선인장 열매를 많이 먹는데 종류가 한두 가지 먹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선인장 열매를 수확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장과상이고요. 그래서 선인장의 특징 아까 얘기를 했고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면 사구아로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서부 영화에서 저런 선인장 밑에 여기 사람이 말 타고 지나가면 이 정도 크기 정도 되죠. 왜냐하면 30m, 40m 자라니까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이제 선인장인데 서부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내가 애리조나에서 찍었던 이제 사진들이고 여기에 가면은 이 사구아로 포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사막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씬들을 만들어냅니다. 선인장 종류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용과라는 과일이 있어요. 용과라는 과일은 이제 선인장인데 주로 이제 이렇게 부착성이기 때문에 주로 콘크리트라든지 나무로 대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이제 밑에서 올라가게 키워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이제 쳐지면서 꽃이 핍니다. 꽃을 보면 선인장 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매가 이제 용우 비늘 같이 생겼다 그래서 용가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안쪽 색이 장과상 열매인데 까만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이제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뭐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주로 이제 박쥐에 의해서 저녁에 폴리네이션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용과를 재배를 하는데 사람이 주로 수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용과가 비싸게 생산이 되지요. 그렇지만 열대지방에서는 굉장히 흔한 과일이에요. 원래는 이 코스타리카라든지 중남미가 원산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굉장히 널리 재배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인장과의 근연인 이제 다육식물이 주로 이 새비름과 식물이에요. 새비름과 식물은 꽃은 작지만은 선인장꽃과 거의 유사하고요. 열매가 이 삭과로 벌어지는데, 삭과는 위아래로 벌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뚜껑 모양으로 중간이 횡혈삭과로 벌어지죠. 그래서 채송화 여러분들 꽃이 저기 열매가 작기는 한데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횡혈삭과의 특징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비름이 있는데, 이 새비름도 아까 채송화하고 같은 속식물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비슷합니다. 꽃은 작지만은. 그래서 이런 이제 새비름까지 설명을 해서 우리가 석중목에 대한 설명을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석중목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디풀군이 있고 그 다음에 석죽군이 있는데, 석죽군 중에서 코석죽군들이 공유하는 공유파 생령질, 아까 베탈레인 피그멘트라든지 또는 카필로트로푸스 오비울이라든지 또는 페리스포머스 시드라든지 또는 뭐냐면 이 단백질성 플라스티드 인클루션을 가진다든지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 코캐리오필리디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선인장과 연관된 그룹들, 그리고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제 석죽과하고 연관된 비름과군들 거기 특징, 그리고 또 그 전에 여기 지금 자리공과하고 연관된 군들 설명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국화군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기 지금 이제 베탈레인 피그멘트 분포 패턴을 여기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석중목들의 꽃가루는 대부분이 이 바라구멍이 여러 개예요. 3개에서 유도된 5개, 8개, 16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바라공을 갖는 것도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광역국화군에서 국화군으로 넘어갑니다. 국화군은 이제 기저국화군에 속하는 층층나무목하고 진달래목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꿀풀군, 초롱꽃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국화군을 그러면 광역국화군과 국화군을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구분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화군은 크게 층층나무목과 진달래목과 같은 기저국화군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용담군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하고, 용담군은 다시 꿀풀군과 초롱꽃군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먼저 그래서 기저분류군인 층층나무목, 진달래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화군의 공유파생 형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광역국화군, 그 중에서 국화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파생 형질은 뭐냐? 화학 물질로서는 이리도이드 콤파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리도이드 콤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노터르펜에서 유도된 화합물이에요. 여러분들 식물에 2차 대사산물을 우리가 구분할 때 피놀 계열의 화합물,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 계열의 화합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냐면은 터르페노이드 계열의 화합물. 근데 터르페노이드는 C10 카본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걸 그래서 모노터펜이라고 그래요. 모노터펜. 그 C10 콤파운드, 카본이 10개인 콤파운드로부터 유도되어서 저기 지금 보면은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카본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구성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털페노이드 계열 중에서도 모노털펜, 서스키털펜, 다이털펜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모노털펜에서 유도된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당들이 배당체로 이렇게 결합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꽃이 통꽃이다. 통꽃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심세포가 뭐냐면 주피층으로 쌓여 있는데 주피층이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퇴화돼서 하나의 주피층으로만 둘러싸여져 있는 군이에요. 또한 하나, 그래서 유니태그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피층이 하나의 태그믹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주심세포가 비후성 주심세포하고 방막성 주심세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앞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막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심세포가 세포층이 한 층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피층이 한 층이고 그 다음 방막성 주심세포를 갖는 뭐냐면 밑시로 구성된 그런 군이다. 이게 이제 공유파생 형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공유파생 형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꽃군이다 그런 얘기예요. 통꽃군. 통꽃군은 크게 기저에 층층나무목과 진달래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용당군에 아까도 얘기한 꿀풀군과 초롱꽃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분지한 층층나무목에 속하는 과는 7개 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수국과하고 층층나무과를 흔히 볼 수 있는 과입니다. 물론 이제 니사과라든지 뭐 로아사과라든지 일부 부분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거는 층층나무과하고 수국과예요. 그래서 그 계통관계는 현재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층층나무과 식물은 시방 하위인 군이고 이 군들이 이제 진화한 거는 이미 백악기 초기 지층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층층나무과에는 이제 주로 포엽이 4개가 남아 있고 꽃들이 모여서 이렇게 두상화서 형태로 모여 있는 것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산형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꽃 하나를 보면 꽃은 사수성이고 뭐냐면은 꽃의 기부에 뭐냐면 넥타 디스크가 잘 발달돼 있고 시방 하위인 게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층층나무인데요. 층층나무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암술 하나, 그 다음에 수술 4개, 그리고 암술 아래쪽에 수술과 사이에 넥타 디스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방은 하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은 이제 까맣게 익고, 그 다음에 이제 말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말채나무도 꽃이 사수송이고 시방 하위이고, 이제 열매가 하얗게 익은 흰 말채나무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꽃이 산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가 4개가 밑에서 받치고 있는 포엽이 남아있는 생강나무나 이제 산수유인데, 산수유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꽃이 사수성이에요. 그리고 넥타 디스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꽃의 구조를 보면은 층층나무나 다 같은 속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포엽이 크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매는 이와 같이 이제 핵과상으로 발달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소화경이 단축이 되면은 이게 곧바로 이와 같은 이제 코너스 속과 같이 이렇게 좀 루스하게 프로리다와 같이 배열되는 것도 있고, 또는 완전히 두상으로 이렇게 화서가 발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산딸나무라든지 또는 산수유라든지 열매를 보면 많이 다르고 꽃을 보면, 화서를 보면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같은 속입니다. 왜냐하면 4개의 포엽이 산수유에서는 구별이 뚜렷하게 이렇게 남아 있지만은 4개가 이게 이제, 그리고 요 소화경이 점점 단축이 되면은 이런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딸나무 꽃을 보면 4개의 포엽이 있고, 이 이제 화서는 여기 포엽 안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색깔이 빨간 것도 있고 미산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꽃 하나하나를 보면 꽃은 사수성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방 하위이고, 시방은 이 안쪽으로 두상 형태로 안쪽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가 이게 복합가로 발달을 하죠. 요거 하나하나가 시방에.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풀산딸나무 같은 경우는 포엽이 뭐냐면 일반 잎하고 비슷합니다, 모양이. 그래서 풀산딸나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백두산하고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잉글랜드 지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 가면은 굉장히 저지대에서도 볼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속하는 식물 중에 이제 박쥐나무가 우리나라에 여기에 속하고, 지금 이제 박쥐나무가 꽃이 피는데요. 수술은 보통 이제 사의 배수성으로 8개인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적은 것도 있고, 꽃잎도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방은 여기 지금 뭐냐면은 하위로 되어 있고, 넥타 디스크가 이것도 이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쥐나무도 여기에 이제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국과가 여기에 속하는데, 수국과에는 우리나라의 말발도리속, 수국속, 나도승마속, 고강나무속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암술머리는 지금 이제 애기 말발돌인데, 암술머리는 3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은 10개이고요. 수술이 합판상으로 밑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고, 꽃잎은 5장이 바깥쪽에 있고, 꽃받침도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수국은 물론 이제 무성꽃하고 그다음에 유성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꽃주 구조 하나하나는 이 유성꽃 고수 구조를 보면은 아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라남도 쪽에 가면 나도승마라는 식물이 있는데, 킬랭게시오마인데요. 이것도 이제 5개고, 수술은 이제 10개, 그리고 암술머리는 3개로 나누어져 있고, 꽃받침은 5개의 열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강나무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수성이고, 수술은 여러 개고, 암술머리는 4개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층층나무목 말고 2번째 기저군이 진달래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달래목도 과가 꽤 많습니다. 여기 지금 22개에서 25개 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래과, 봉선화과, 매화오리과, 암맥과, 감나무과, 뭐 그리고 진달래과, 그다음에 이제 뭐 열대지역에 있는 포탄나무과,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빌레나무과, 그다음에 이제 꽃고비과, 앵쪽과, 뭐 떼죽나무과, 노린재과, 뭐 이런 차나무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군이에요. 주로 이제 층막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봉순학과고, 그 다음에 이제 꽃고비과, 이제 감나무과, 그 다음에 이제 앵촉과, 차나무과, 노린재과, 떼죽나무과, 매화오리과, 진달래과, 이런 과의 순으로 계통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진달래과를 보면은 124송, 4,500종 정도고, 이제 과 순서로 보면 14번째로 큰 과입니다. 주로 이제 관목성이나 또는 목본성이고, 뭐냐면은 통꽃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꽃인데 오륜 통꽃이에요. 통꽃에 이제 륜이라고 하는 거는
꽃받침열, 그다음에 꽃잎열, 수술열, 암술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륜 통꽃이 있고 수술이 2개 열로 배열되는 것을 우리는 오륜 통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륜 통꽃에서 나중에 이제 사륜 통꽃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진달래 보면 수술이 10개예요. 그래서 오륜 통꽃에서 기원을 해요. 물론 이제 진달래 속 중에 수술 숫자가 5개로 태화된 군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륜 통꽃입니다. 그리고 앤서가 인버티드 스타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앤서가 구멍으로 열려 가지고 꽃가루가 나온다. 자, 인버티드 앤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원래는 이게 수술하고 여기 이제 필라멘트하고 앤서하고 이제 붙는 위치가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앤서 붙은 위치가 수술 후 앤서에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붙은 위치가 앤서 윗부분에 가서 붙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을 통해서 꽃가루가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꽃가루는 보통 이제 뭐냐면 4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과에 아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히드 종류라든지 또는 이제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진달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에리케이스라고 영어로 부르는 거는 이 속이 기본이 됩니다. 헤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리카 속인데 요거는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식물을 내가 이제 찍어 온 건데요. 이 레소토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통꽃이고 그다음에 수술은 이 안에 이제 10개가 들어 있고 암술은 하나이고 주로 이제 에리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진달래와 같은 것도 수술은 10개이죠. 수술은 10개이고 통꽃이고 이제 그리고 요 앤서 끝을 보면은 구멍을 통해서 꽃가루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앤서가 이렇게 길게 슬릿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구멍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구멍을 통해 나오려면 꽃가루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 같은 스레드로 꽃가루가 연결되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철쭉이고 철쭉도 마찬가지로 아까 포리시달 캡슐에서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꽃가루가 방출된다는 게 특징이. 이제 만병초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꽃가루들이 구멍을 통해서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만병초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에리카 종류 중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도덴드론 중에서도 수술 후 숫자가 5개로 태화된 군도 일부 존재하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꽃가루들이 어떻게 구멍을 통해서 나오느냐 이렇게 스레드로 서로 연결되어서 꽃가루가 방출된다.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블루베리도 여기에 이제 속하고요. 박시니움, 그래서 블루베리, 이건 이제 장과상 열매입니다. 마치목도 마찬가지. 또 칼미아와 같은 식물들 이런 것들이 다 진달래 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달래목에 우리가 흔히 재배하는 이제 봉선화, 봉숭아라고 하는 봉선화도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뭐냐면은 열매가 삭과로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씨를 이제 방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가 발달되어 있어서 스퍼에 꼭 뭐냐면은 넥타를 보존하는 그런 이제 꽃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선화에도 우리가 아는 물봉선이라든지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물봉선인데요. 이제 꽃주 구조는 좌우상층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노랑물봉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봉선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꽃잎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달래목에 차나무과 식물이 있는데 차나무과는 측막태자를 주로 가지고 있고 수술이 많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스틸 암술머리는 세 개로 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시르 시방을 가지고 있고 이 중축태자를 기본으로 해서 3개의 실로 시방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나무가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동백나무고 여러 가지 이제 아젤리아 종류라든지 이제 이 카멜리아 아젤리아라든지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 식물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차를 생산하는 차도 같은 차나무 속이고 이 차나무과에 속하는 식물 중에 우리나라의 노각나무도 여기에 이제 속하는 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빗죽이나무라든지 상록성, 후피향나무, 그리고 이제 사스레피, 이게 우묵사스레피의 요게 이제 암꽃이에요. 암꽃이고 숙술이 요거는 이제 지금 지고 난 상태입니다. 암꽃이고 여기 지금 이제 그리고 진달래목의 꽃고비과가 여기에 속하는데 꽃고비과 식물들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잎이 이제 복엽으로 되어 있고 이 꽃고비 같은 식물 요것도 이제 꽃잎을 보면은 통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잔디라든지 꽃잔디도 꽃이 통꽃이고 꽃고비과 식물이고요. 꽃잔디도 이제 합판상생을 하고 암술머리는 세 개로 갈라져 있고 통꽃이고 이제 협죽도 종류도 이제 풀협죽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풀협죽도도 여러 이제 품종들이 지금 원예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앵촉과도 마찬가지인데 앵촉과에는 이제 수술에 이제 부속지가 이제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 스타멘이 안티페탈로스다. 보통은 안티세팔로스인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안티페탈로스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술열 중에 바깥열이 퇴화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독립중앙태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앵초 종류이고 꽃은 통꽃이고 그다음 이제 앵초꽃도 보면은 꽃받침도 5개 합한 악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합한 상생하는 수술을 가지고 있고 수술은 5개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시방사항이 암술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봄맞이꽃 엔드로싹도 여기에 이제 가깝고 이제 같은 거고 앵초에 비해서 이제 꽃받침통이 짧은 게 특징이고 그래서 꽃받침통 안쪽에 수술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좁쌀풀 종류도 여기에 이제 리치마키아 종류도 여기에 속하는데 요거는 이제 수술 이제 필라멘트들이 서로 이제 유합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가치 수염이라든지 또는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백냥금, 자금우 하는 것들도 다 이 그룹에 속해요. 앵촉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나무과도 여기에 속하는데 감나무과는 우리나라에는 뭐 한 2종밖에 없지만 세계적으로는 많은 종들이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감나무 꽃인데 꽃은 사수송으로 되어 있고 꽃받침 4장 그다음에 꽃은 통꽃이고 꽃잎 열편은 4개로 나누어져 있고 암술머리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4개인데 4개가 또 다시 나누어져서 8개인 것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암꽃이고 요게 이제 수술이 퇴화된 이런 꽃이 이제 숫꽃은 여기 암술머리가 퇴화되어 있고 여기 수술이 앤서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생종 중에는 이제 고엽나무가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노아시라고 그래서 사우스 아메리카 원산인데 많이 재배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차나무과에 속하고 차나무과에 속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까와 같이 이제 차나무 목에 속하는 차나무들이 속하는 이 진달래 목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진달래 목 중에서 이 층층나무 목과 진달래 목을 우리가 기저 국화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국화군에 대한 시나포모피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꽃이고 뭐 이리도이드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칭칭나무목과 진달래목이 기저분류군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까 이 젠티아노이드 그룹에서 꿀풀군과 초롱꽃군으로 크게 두 개의 모노파일레틱 클레이드를 형성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앞으로는 31강에서는 이 꿀풀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30강에 대한 얘기입니다.